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제갈공명의 그 학문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사마의 선생한테서 그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황홀령이하고 결혼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오매산 선녀가 황홀령이한테 가르쳐준, 그러니까 황홀령이는 오매산 선녀를 만나면서부터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기가 뭐냐면은 그 오매산 선녀하고 문답 형식으로 공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손자병법의 해설서를 붙여놓듯이 그렇게 책자마다 또 그 옮겨놔가지고 그 해설해 놓은 것을 또 그 책자마다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갈공명이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이 황홀령이가 써놓은 해설서를 여기에 이제 쏙 빠지는 거예요. 그 오매산 선녀가 황홀령이하고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황홀령이가 이제 일기체 형식으로 해서 문답 형식으로 쭉 써놨는데, 그 일기는 이제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이제 손자병법의 해설서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거기서 일기에서 따와가지고 이게 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자병법의 이 해설서를 보면서 아주 탄복을 합니다.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이제 그것을 보고서는 황홀령이도 이제 기분이 막 조금 이제 업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이 그래요. 이거 손자병법 그리고 이 해설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손무가 그 전쟁터를 다니면서 이 손자병법을 이제 이게 하여튼에 손자병법을 여튼 거기 전쟁터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손자병법을 지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장원에 그 황승원이 장원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마침 아버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난군이 이렇게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승원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조하고 원소하고 막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난이 아직 평정이 그러니까 황건적 난이 평정이 안 됐으면서도 군벌끼리 막 이렇게 그 싸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한다든지 할 적에 함부로 움직이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적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싶다가 아닌가.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황승원이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몇 명이 가는 것은 안 된다. 위험하다. 우리가 내가 상단을 꾸밀 테니까 상단을 꾸려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도 이제 딱 알아듣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상단을 꾸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만건당에 들어가서 그 황홀령이가 4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그러니까 18년간을 써놓은 일기를 다 마차에다 싣습니다. 그러니까 마차에 한 마차가 돼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융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한테 왔어요. 와서 마차의 것을 이렇게 내리면서 그 손자병법만 볼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내가 그 오매산 선녀를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쏘는 일기니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황홀령이가 쏘는 일기, 그러니까 18년 동안 막 일기를 쭉 써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갈공명이 읽었던 해설서도 이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 손자병법만 가리킨 게 아니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기후 변화까지 뭐 기문 둔갑까지 그러니까 오매산 선녀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황홀령이한테 전부 이렇게 그 쏟아 부으면서 가리킨 거예요. 그 황홀령이는 또 이제 그걸 다 알아들으면서 저녁에 또 이제 일기 형식으로 쓰면서 또 중요한 것은 책자마다 이렇게 해설서를 또 별도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만건당에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 황홀령이 일기를 쭉 읽으면서 또 여기에 이제 푹 빠져요. 그러면서 조금 요것은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구가 나오면 그 문구를 이제 옆에다 이렇게 쭉 적어요. 적어가지고서는 황홀령이한테 주면은 황홀령이는 이 문구가 어디에서 뭐에서 오매산 선녀가 무엇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까지 이제 딱 알아듣고서는 또 이 황승원이 장원에 와가지고 만권당에 들어가서 거기하고 연결된 책을 또 쭉 뽑아가지고 제갈공명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오매산 선녀가 황홀령이한테 가르쳐준 그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가르쳐줬는데 요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형식이 아니고 어떻게 가르쳐줬느냐면은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연결해서 또 거기에서 무슨 문구가 나오면 그놈 연결해서 연결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사회로 갔다 정치로 갔다 뭐 문학으로 갔다가 뭐 우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날 이제 그 문답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홀령이도 이제 뭐 하나가 나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은 연관 해갖고서는 뭐 그 책자도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제 가서 뽑아다가니 또 오매산 선녀가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 만건당에 들어가서 제갈공명이 한 문장을 써놓으면은 그 연결되는 책이 뭐 어떤 때는 10권도 되고 어떤 때는 20권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쪼르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는 이제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는 그 해놨는데 오매산 선녀가 가리키는 것은 그 순서대로 책자 꽂아놓은 순서대로 가리킨 게 아니라 이 문구를 따라서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홀령이가 가서 책을 뽑아올 적에는 제갈공명이 이제 문구 하나를 딱 이제 일기를 쓰다 봐. 일기를 쓴 걸 읽다가 문구 하나가 요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돼.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딱 써가지고 써놓고 또 이제 또 읽다가니 또 써놓고 단어를 몇 자씩만 써놓으면은 요 첫 번째 이제 연결된 책을 쭉 해가지고서는 보자기에 딱 싸고 또 두 번째 문구 나온 거에 대해서 쭉 책자를 이제 뽑아가지고 또 이제 보자기에 딱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갈공명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제갈공명은 어제 이제 읽어본 일기 거기에서 이렇게 황홀령이가 가져왔구나.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쭉 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매산 선녀가 이제 가르쳐주는 방식도 아주 이제 오묘하게 가르쳐줬지만 황홀령이가 써는 이제 일기체 형식도 아주 거기에 적당하게 오매산 선녀가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요거를 쓰면서 이제 그 황홀령이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가 밑에다 이제 쫙쫙 이렇게 써놔가지고 제갈공명이 딱 볼 적에는 아주 이게 그 마음이 흡족합니다. 읽어볼수록.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갈공명의 학문이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기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저기는 여튼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이 하늘이다. 이 이야기예요. 끝에 가서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쭉 문장으로 이제 풀면서 황홀령이한테 최대한도록 황홀령이의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황홀령이가 정신적으로 크는 뒤에 따라 가지고 이 학문을 가리키면서 오매산 선조가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는 차츰 고단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에는 백성이 하늘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서 누구도 백성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황홀령이는 이제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여튼 오매산 선녀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갈공명이는 이것을 이제 그 일기를 보면서 또 이제 황홀령이가 써온 책자, 뭐 여튼 옆에다가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거기에 연관된 책자를 뭐 매일 가서 가져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갈공명이는 매일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머리에 이제 탁 정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황승원이, 그러니까 황홀령의 아버지한테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상단을 다 꾸렸는데 언제든지 출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상단을 꾸릴 적에는 그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그 상단은 이게 민간에서 이제 그 여튼 상업을 부흥시키면서 그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그 전쟁터도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황승원이는 이제 유표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행증이 있어야 되니까 통행증을 받아주십시오. 그래 이제 어디 갈 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쪽 원소 지역에도 가야 되고 조조 지역에도 가야 되고 이쪽 유장 지역에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표가 이제 또 이제 사신을 다 보냅니다. 조조한테 보내고 원소한테 보내고 유장한테 보내고 입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통행증을 다 받아와요. 그것을 이제 황승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통행증이니까 어디 가든지 이것만 보이면은 무사 통과를 할 수가 있다. 그러고서는 유표 자신 것도 이제 통행증을 딱 해주고, 그러니까 네 군데 통행증을 갖다가 딱 보여주니까, 그때는 이제 큰 대로를 지날 적에는 관문이 있어가지고 관문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행증이 없으면 거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관우가 5관 6참을 하게 되는데, 5개 관을 지나는데 6명 장군을 목을 비게 돼요. 조조에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통행증이 없으니까 원소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북으로. 이제 관우는 이제 유비의 생사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유비는 원소한테 가 있고 관우는 조조한테 와 있고, 장비는 망탕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성에서 병사들을 막 이게 그 뽑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산적이죠. 산적으로 망탕산에 들어가서, 그 이제 유비는 원소한테 이제 의탁하러 가 있었고, 관우는 조조한테 와가지고서는 이제 항복 아닌 항복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유비가 원소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관우가 유비한테로 가게 됩니다. 하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조하고 원소하고는 막
창칼을 맞대고서는 싸우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관우는 의리의 화신, 그리고서는 뭐 여튼 무력으로도 누구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이제 혼란할 때예요. 중국 전체가. 그리고서는 이제 황건적 난이 진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산에는 어지간히 으슥한 산에는 황건적 잔당이라고 해가지고 여튼 지나가던 행인들 막 털고, 안 그러면 이제 밤에 마을을 습격해가지고서는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하고 할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승원이가 그 상단을 꾸려가지고 이 통행증을 딱 받아가지고 그 제갈공명하고 황승원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상단을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취소에 상단을 보내고, 여기에는 이제 그 무장 세력들을 딱 해가지고서는 제갈공명이하고 황승원이를 보호할 수 있게, 저 황월령이를, 그 황승원이도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동참해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승원이, 황월령이, 제갈공명은 항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 무장한 그러니까 상단의 이제 그 무장 세력들한테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안 받고는 뭐 잘못하면은 그 황건적 잔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습격을 받게 되니까 뭐 깃발을 탁 해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뭐 그 통행증이 있으니까 통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 보호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끼리 싸우는 곳은 싸우더라도 이 후방에는 치안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치안이 안 돼 있는 곳이 아주 많았어요. 치안을 할 수가 없었고 아주 혼란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하고 황월령이는 이렇게 이제 황승원이의 그 상단 꿀인데 보호를 받으면서 그 손무가 다녔던 그 길로 해가지고, 손무가 손자병법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손자병법을 지었는가, 이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숨어있는 내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그 말하자면 이제 홍수대전, 성복대전, 이제 거기만 간 게 아니고 그 사기, 사마천의 사기 그 내역도 여기 다 나와요. 그 일기체 형식에.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그 해설서도 이제 붙여놨고, 황월령이가. 그러니까 한신이 돌아다닌, 그러니까 한신이 다녔던 그 길을 따라서도 쭉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갈공명이는 이제 이걸 여튼 공부다운 공부를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보면서 책자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 그 산동반도 그쪽으로 가서는 관중이 제 환공을 도와서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 송나라 그 박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 거기가 이제 상나라 이제 그전 이제 수도였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서는도 강태공이 여기 와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현장을 보면서 그 육도삼약 책도 이제 그 만건당에 있으면서 요 해설서에 쭉 나오니까. 그리고서는 그 황월령이 일기책에는 그러니까 자기 사망 5제 때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까지 그 하여튼에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여튼 그 일기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그 상단을 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도 이 일기책을 계속 가지고 다녀요. 마차에다 싣고. 그러면서 그 일기책하고 현장하고 또 일기 이걸 보면서 아 어느 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상단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몇 년이 걸려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 황승헌이는 이 상단을 꾸려가지고서는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도시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여튼 여기서 필요한 비용은 다 되면서 그리고서는 이 상단들은 이제 당일적에는 여튼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그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그러니까 황승헌이 상단이 왔다고 하면은 그 도시에서는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못 보던 물건을 실어올 뿐더러 아주 싸니까. 그 황승헌이 목적은 이 도시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벌들한테도 가서 뭐 선물을 막 아낌없이 선물을 주니까 조조한테도 주고 원소 지역에 가면 원소한테 원소 대장들한테도 지금 얘기하면은 그게 뇌물인데 그때는 뇌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 선물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하고 이 황홀령이는 완전히 보호를 받으면서 여튼 그쪽 그러니까 저쪽 하북지역 이쪽 중원지역 그리고서는 익주까지 그 익주는 이제 한나라의 발생지잖아요. 처음에 유방이가 이제 그 한중 왕으로 해가지고 익주하고 저쪽 한중하고 거기를 이제 처음에 발판으로 해서 이 진창길로 해가지고서는 넘어가서 관중을 이제 그 복속을 시키고 그 한신이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이제 머리에 탁 들어오는 것은 이 삼국 정립을 이렇게 하면서 촉한을 어떤 발판으로 해서 유방이가 했던 그러니까 한신이 갔던 길로 그 길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나라를 통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는 거예요. 요때 이제 여행에 따라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후변화도. 그러니까 황홀령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이때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은 이제 뭐에 대해서 쓰느냐면은 여튼 본인이 그날 얘기했던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갈공명이하고 얘기했던 거, 요기에 대해서 쭉 그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저녁에는 꼭 일기를 써요. 그러면 이제 제갈공명은 며칠 지나가지고서는 아 그때 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이제 황홀령이 일기 책을 보고서는 쭉 넘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령이가 완전히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황홀령이는 이 마차를 모를 때도 본인이 몰고 이제 말 타고서는 이제 꼭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오후에는 뭐 한 3시간 그 정도는 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갈공명하고 같이 말을 타면서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제갈공명은 이 호대는 큰데 황홀령이 볼 적에는 몸이 허약 체질에 한마디로 황홀령이가 볼 적에 여튼 뭐 보통 사람은 되는데 그게 건강한 체질이 못 돼요. 그 이제 황홀령이가 항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음식 먹는 거라든지 그날 생활하는 거 그리고서는 제갈공명이 승상이 됐을 적에도 황홀령이는
제갈구명하고 항시 부대에 있을 적에도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서는 마차를 타고서는 뭐 전쟁터에 나갈 적에도 황홀령이가 마차를 모르니까 남장을 하고 인피명구를 쓰고 남장을 하고서는 항시 제갈공명 옆에서 항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주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54세밖에 못 사는데, 그것도 이제 황홀령이가 옆에서 아주 그냥 뭐 음식도 조절하면서 매일 그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몸의 기혈이 잘 돌도록, 기가 잘 돌도록. 그리고서는 이제 신선 토납술도 뭐 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튼 몸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황홀령이 이제 생각인데, 제갈공명이는 어디에 한 가지 빠지면은 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해독을 할 때까지는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딴 거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서는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게 이제 동이족들의 좋은 점도 되면서 단점도 돼요. 제갈공명은 이 동이족의 대표적인 우리 이제 동이족이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상상의 나라를 폈다 그러면은 그것을 완전히 해독할 때까지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그 우리한테는 이제 아주 그 신선들의 DNA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제 바둑 같은 걸 얘기하면은, 바둑은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상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한 돌 하나를 놨을 적에는 저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건가.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돌을 놨을 때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상대방 돌이 하나씩 바둑판 위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대방이 놓으면 좋지만은 상대방은 그렇게 안 놉니다.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여기다 놔달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는 고수들은 거의 안 놔요.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확실할 때는 그 자리에 놓지만은, 안 그러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역으로 꺾어가지고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쟁터에서도 그 제갈공명이 싸우자 하는데도 사마의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여자들 속옷도 이렇게 싸가지고서는 보냅니다. 사마의한테 이 속옷이나 입고 있으라고. 전쟁터에 왔으면은 어쨌거나 둘이 이제 겨뤄봐야 되는데, 사마의는 둘이 겨루면은 제갈공명한테 지닌가, 질 줄 알으니까. 그런데 왜 싸워요? 지키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키는 것은 아주 그 자신이 있거든. 사마의는 딱 이게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진지 안에 있으면서 딱 지키면 되니까, 내가 해놓은 그 기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사마의하고 이제 그 한중 지역에서 계속 이게 대치를 하게 되는데, 사마의는 제갈공명이 후퇴를 했다.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 양식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하게 돼요. 그 후퇴를 하면은 그 진지에 들어와 보고서는 아주 탄복을 합니다. 이 태극 기문에 의해서 그 진지를 형성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왔다가니는 살아서 못 나가는 거예요. 오복포 거기하고 똑같이 해놔버리니까. 그 갈수록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밤에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진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마의가 딱 이게 보면은 본인이 모르는 그것도 기문도 이게 설치를 해놨으니까, 철수한 다음에 와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제갈공명은 황홀령이하고 여튼 황성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한나라 전체를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요. 그 이제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 이 조조하고 원소의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 이제 유관장 삼형제가 이제 그 형주로 와서 유표한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갈공명이 여행이 거의 끝날 때 그래가지고서는 제갈공명은 이제 융중으로 오고 요 유관장 유비 관호 장비 삼형제는 신야에 와서 유표에 이제 여튼 유표가 이제 신야에 가서 북쪽에 조조를 막아주시오. 그 처음에는 이제 형주를 이제 유비한테 이렇게 이제 지키라고 형주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비가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죠. 명목이 없으니까. 그 유비한테는 항시 그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의 명분이 없는 그러한 행동은 항시 자제를 하는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자산으로 남는데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제 형주에 쫙 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이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왔을 때 조조는 원소를 완전히 복속을 시키고서는 이 형주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주의 이 현인들은 다 소식을 듣고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